안녕하세요. 비탈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주주 요건이 한 3억 원으로 이제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냥 보고만 있었었는데, 너무 좀 황당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 완화가 됐었죠. 이제 2000년도에 100억이었다가, 이제 대주주 요건이 2013년도에 50억, 이제 2016년도에 한 3년마다 한 50%씩 이제 감소가 됐네요. 25억.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한 15억.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 10억. 여기까지는 이해가 개인적으로 돼요. 뭐, 한 10억 정도 가지고 가면, 중견회사라든가 이제 작은 이제 코스닥 회사 같은 경우에, 한 3%에서 한 5%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5% 정도만 인수를 해도, 지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2021년도에 3억 원 이상이 대주주 요건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 아니, 이게 정말 지나가는 이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자, 이게 2018년도에 기획재정부 자료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한 번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3억 이상만 가지고도 대주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지금 양도소득 과세를 25%에서 5%로 낮추겠다라는 2018년도에 이런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2018년도 2월 자료예요. 이제 파이낸셜에 외국인 대주주 과세 강화 철회를 했다라는 거죠. 왜 철회를 했을까요? 대주주가 다 빠져나간다라는 이유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건 스탠리 쪽에 있는 쪽에서 중국의 이제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되고 한국이 한 15% 정도 이제 신흥국 지수 중에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만은 11%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었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뜬금없이 25억에서 5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같아도, 야, 세금까지 이렇게 내가면서 내가 이 한국에 투자를 해야 돼? 한국보다 좀 중국이 더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성장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만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을 서로 고민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외국인 대주주 요건은 지금 철회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외국인 대주주 과세 비율은 25%입니다. 근데 3억 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대한민국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말이 많은데 대주주 요건을 이제 강화를 했을 때 기존에 이제 강화를 했을 때 어떤 연말에 이제 매매 동향이에요. 이제 2025억으로 이제 대주주 보면 50억에서 25억으로 낮췄을 때 한 이제 연말에 한 1조를 팔았다. 1조 5천억을 팔았다. 그다음에 이제 2018년도 15억 정도를 예고했을 때 한 3조를 팔았고 15억 이상이라고 할 때 한 1조 가까이를 팔았고, 이 연말에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죠. 2020년도 10억 이상을 예고할 때 한 3조를 팔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이었던 상황도 있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연말에 계속 이런 금액을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사실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3억 이상이다. 10억에서 3억. 왜 10억에서, 50억에서 20억, 15억, 15억에서 10억은 이해가 되는데 10억에서 7억도 아니고 왜 3억이지? 이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은 지금 나스닥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거든요. 한국 주식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계속. 기관 외국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부동산의 아파트의 서울의 평균 가격이 매매 가격이 한 1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한 1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든가 금융 관련된 쪽의 재산을 보통 몇 프로 정도를 가져가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외국의 사례를 보통 가져가게 되면 한 30% 이상을 가져가지 않나요? 그러면 최소한 3억 이상 정도를 가져가야지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야, 이게 그 정도를 가져가게 되면 대주주가 되니까. 근데 물론 이제 한 종목에 3억이니까 이건 더 힘들지. 왜냐면 한 종목에 3억 이상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3년에는 아예 그냥 전부 다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거래세만 가지고도 한 4조, 한 4조 정도 이상을 아마 수익으로 좀 걷었을 텐데,
이게 그 과세 형평에 맞는다라고 기재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 대주주는 왜 과세 처리를 한 거죠? 25%를 갖다 왜 최소한 그러면 한 뭐 10%라든가 한 5%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바꿨어야 되는 거잖아요. 3억 정도 가지고 대주주가 될 수가 있다고요? 이건 넌센스예요. 완전히 속아 지나가면 웃을 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이건 그냥 바로 철회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코스피가 그 올해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터져서 폭락을 할 때 외국인들이 대부분이 다 팔았어요. 외국인 기관들은 또 투심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을 매수를 했다가 지금 많이 팔고 있었고, 지금도 팔고 있고 매도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라든가 지금 굉장히 수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믿을 만한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정부까지 나서서 이 개인들의 작은 자금까지도 세금을 매기겠다. 2017년도에 이미 예고됐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게 맞다. 아니, 2017년도에 누가 이걸 만들었나요? 이해를 못 하겠네. 또 하나는, 자, 이 부분들이 되면 외국인도 과세를 하세요. 어차피 지금 여태까지 팔고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가가 3,000포인트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20대, 30대, 그 다음에 부동산 때문에 많이 이제 화가 많이 나셨던 20대, 30대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셨던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지금 많이 투자를 했을 거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보유하고 싶지 않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싶지 않죠. 자, 이게 2020년 이제 8월 달에 동학개미들이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테마주도 멀리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순매수를 많이 했다는데, 삼성전자가 3월서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몇 프로 정도가 올랐을까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통해서 수익을 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 같아도 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조금 이제 흥분을 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올해 3월 달에 신종 코로나로 주가가 폭락을 할 때 기관 외국인들이 전부 다 매도했던 거를 동학개미들이 전부 다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냥 그러면 외국인들 나가라고 하세요. 외국인들 나가라고 하고 동학개미들이 더 올려주고, 삼성전자를 더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삼성전자를 더 보유하지 않겠습니까? 보유한 사람에게는 손실을 주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25% 대주주 지분율을 그냥 유지하게 해주고, 이러면 누가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냥 글로벌하게 아주 세계 1위의 플랫폼을 가져갈 만한 아주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현대차,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왜 굳이 사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익이 더 나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저도 사실은 이제 외국의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투자를 안 했는데, 이걸 보게 되면서 굉장히 좀 실망감도 많이 좀 느껴지고, 대한민국을 사야 될 이유가 사실 뭐가 있지? 대한민국의 이 개미들한테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는데, 굳이, 또 하나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유상증자를 하고, 물적 분할을 하고, 본인들은 뉴스를 띄워가지고, 호재 공시를 띄워가지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주식을 팔고, 수많은 개미들이 손해를 보가면서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이분들이 기업의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같이 동반성장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투자 추천할 종목이 없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뭐 나스닥이 상승을 하든 뭐 하든 일단 지금 현재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주식 대신에 경쟁력 있는 미국 주식 사세요.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좀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거나, 어차피 거래세를 지금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내더라도 좀 당장 단기 매매를 하는 게 맞지, 뭐하러 굳이 이걸 종목을 보유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사실 없잖아요. 지금 내가 종목이 3억이 한 종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죠.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내 투자 금액이 더 높아져서 복리 효과를 가져오는 금액이 될 때 큰 문제가 되는 어떤 항목이에요. 이러면 장기 투자할 필요가 없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주식 대신에 경쟁력 있고 세계를 주도할 만한 미국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나에게 가장 좋을 만한 주주를 보호해주고 주주랑 같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럴 만한 안목을 갖고 있는 회사를 투자를 하십시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국한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